반갑습니다. 기업문화 특강을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원장 국제학부의 배수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2주 지나면 시험 치죠, 여러분, 그죠?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보강 주간 지나고 나면 12월 16일부터는 이제 시험 주간으로 접어듭니다. 저희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은 이제 우리 기업 문화 특강 13번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13회차 중에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또 왠지 모르게, 저도 르노 삼성 자동차를 꽤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왠지 이웃 같기도 하고 왠지 더 정감이 들고 뭐 이런 르노 삼성 자동차의 오직열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특강자인 오직열 부사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평생 자동차와 함께 하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양력을 처음 받았을 때 느꼈습니다. 1978년도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78년도 이미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그 큰 맏형이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술부분 실무 및 관리자를 78년도부터 95년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몸담아 계시다가 1996년 1월 달에 이제 삼성자동차의 프레스 기술팀장이니까 전문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레스니까 아무래도 자동차의 형상을 만드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판 같은 것들을 탁 찍으면 자동차 형태가 나오겠죠.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공학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삼성자동차 프레스 기술팀장을 거치셔가지고 이제 97년도에 생산기술 총괄 임원, 드디어 이제 임원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2008년도에 10년 동안 총괄 임원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제조부본부장이신 전무로 이제 승진하셨고 2008년도에 2010년도에 제조본부장이 되시면서 지금 현재 부사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자동차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은? SM5 하나밖에 없나요? 예? QM3 또 아침부터 상당히 스마트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승용차 시리즈로 가면 SM3부터겠죠, 그죠? SM3에서 SM5에서 그 다음에 SM7까지 요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종이 나올 거고, QM5가 나오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조금 작은 자동차 QM3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나요? 본 적 있나요? QM3가 있나요? 그래서 아마 크게는 그 정도 자동차, 그리고 말 그대로 르노 삼성이니까. 르노는 어느 나라 자동차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푸조와 함께 르노는 프랑스 양대 산맥이죠. 그리고 삼성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하고도 굉장히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 그 정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르노 삼성자동차를 이끌어 가시는 산정인이신 우리 오직열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노 삼성자동차에 있는 오직열 부사장입니다. 배 교수님이 제 소개를 해줬는데, 자동차 공장에만 쭉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의 이런 특강이나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부산에서 르노 삼성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강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동서대학의 장제국 총장님하고 밖에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그래서 장 총장도 워낙 부산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그쪽에서 자주 뵙죠.
그래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거절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저 강서구에 신호동 녹상공단이라는 데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이 저 시청 앞에 살아요. 시청 앞에 살아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이 동서고가도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 퇴근을 하다 보면 이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항상 많이 보여요. 큰 길 옆에 보면 KIT, DSU 이렇게 네온 사인이 보이고 산후에 보면 동서대학교라고 이제 크게 보입니다. 동서고가도로. 그래서 매일 봅니다. 매일 보고 양정에 또 보면 뭐 사회교육원인가 있었던 것 같고 센텀에도 있죠 캠퍼스가. 그래서 그쪽에도 가본 적이 있고 해서 매일 보는 학교인 것 같기도 하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뭐 장 총장님하고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저도 예전에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면서 아주 제가 공장에 계속 있는데 그런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고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이 동서대학에서 기업인 초청 10대 그룹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10대 그룹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단일 회사죠. 그래서 10대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라디오에서 공익 광고하는 걸 들었어요. 뭐 아주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부산에는 우리나라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좀 힘을 내자 하는 뭐 공익 광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0년 11년에 97위해서 처음으로 들어갔었다가 한 3년간 빠져 있었죠. 다시 작년에 매출 3조 3천억으로서 117위였어요. 117. 그러니까 그 공익광고 하는 말이 맞죠. 한번 부산 기업은 100대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갔다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올해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순위가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노 삼성이 부산 기업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본사가 부산인 부산 소재 기업이죠. 부산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들도 많고 해서 혹시 부산 기업 중에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에 사시면서 잘 모르시죠? 아세요? 예, 어디요? 성호 하이텍? 아닙니다. 성호 하이텍도 큰 회사인데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 잘 아시죠? 2조 7천억. 세 번째가 어디죠? 한진중공업입니다. 1조 9천억. 네 번째가 우리 이바바 생명. 다섯 번째가 서울유통. 탑마트죠? 1조 3천억. 부산에 사시면서 부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르노삼성은 부산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고 올해 100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후년 하면서 아마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리라고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5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전체를 다 합친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산 제조업의
고용 기준에서 3.3%. 굉장히 크죠. 100명 중에 3명이 르노삼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매출 기준에서 7.8%. 제조업 기준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10대 그룹에 기업인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10대 그룹은 아니고요. 대신에 부산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그래서 부산의 대학생들하고 관심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르노삼성이 초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하고 이 젊은 대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수대학 당국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배 교수님 얘기하는데 뭐 만드느냐 하니까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노삼성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 어떻게 보면 환상도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라는 것은 내구 소비재 중에서 가장 고가품입니다. 그죠? 소비하는 게 쓰는 것 중에 가장 고가품입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억 원에 이르는.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하죠.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선진국, 그 다음에 도어투도어, 가장 효과적인 운반수단이죠. 많이 있지만 집에서 집까지 아주 바로 앞에까지 운반해주는 수단이고, 그래서 이 산업은 앞으로도, 산업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 나가겠지만 굉장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여기에 있다가 어디 딴 데로 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세계 선진국들이 자기의 이 산업만큼은 자기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1등이 어디냐 하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980만 대 연간. 잘 아시죠? 두 번째가 GM, 미국 회사입니다. 세 번째가 폭스바겐, 독일 회사입니다. 네 번째가 저희들이 속해 있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4위입니다. 830만 대. 다섯 번째가 현대기아,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죠. 740만 대. 밑에 가보면 포드, 미국 회사죠. 피아트 크라이슬러, 미국 회사입니다. 혼다, 일본. PSA, 부조죠. 프랑스. 스즈키, BMW, 다이마르 벤츠. 여기서 보시면 모든 선진국,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데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이런 걸 생각해서 길을 쓰고 자기 국내 산업으로 유지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르노 삼성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30만 대,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 마켓쉐어, 그 다음에 랭킹 4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속해 있는 회사가 자그마한 회사지만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를 보시면 저쪽에 보면 제일 상품명이 이렇게 있죠. 여기
르노 마크입니다. 오렌지색의 다이아몬드. 두 번째가 르노 닛산 알라이언스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르노고, 두 번째가 다시아라고 해서 루마니아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많이 보시는 삼성 마크가 붙어 있죠. 저희들은 이 마크를 사용하고 있죠. 네 번째가 라다라고 러시아에서 쓰는 브랜드입니다. 4개의 브랜드로 르노 그룹은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 닛산 그룹입니다. 닛산, 요 마크 많이 보셨죠? 인피니티 잘 아시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삼성그룹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왜 삼성 로고를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죠? 르노 삼성이 스타트하기 전에 삼성 자동차로 스타트를 했죠. 그 다음에 르노 그룹에 인수가 됐고, 삼성이 지분을 20%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가 있으면 20%가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어요.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고 80%를 르노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너가 르노입니다. 삼성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삼성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로고를 쓰는 브랜드 로얄티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0.7%. 그렇죠? 3조 3천억 우리가 매출을 했다 그랬으니까 0.7%면 한 250억 정도를 삼성그룹에 주고 있죠. 상표값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르노 닛산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르노 삼성이 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 여러 군데에서 닛산 그룹, 르노 그룹이 다 있죠.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를 팝니다. 저희들이 아까 SM3, 7, QM5 얘기 있었는데 그거를 국내 시장에 팔고요. 3분의 2는 해외 시장에 팝니다. 국내 시장의 3분의 1, 3분의 2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팝니다. 거꾸로의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아까 QM3 말씀하셨는데 QM3는 우리가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에 있는 발라도리드, 여기 있죠. 스페인 여기죠. 현지에서는 캡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저쪽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파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를 전 세계에서 팝니다. 3분의 2를 그런 식으로 하고 3분의 1은 국내 마켓에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얼라이언스 얘기는 그만하고 르노 삼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공장이 여기 있죠. 부산 공장입니다. 파트 센터라고 해서 함안에 있습니다. 각종 AS 부품을 공급을 해죠. 전국에. 그 다음에 RSTC 르노 삼성 테크니컬 센터 연구소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품 설계, 스타일링 이런 걸 합니다. RDA라고 있습니다. 르노 디자인 아시아에서 아시아에 나오는 모델은 이쪽에서 스타일링 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르노 그룹 중에 일정한 부분 SUV, QM5 얘기죠. 그 다음에 중형 SM5 얘기입니다. 그 차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전 세계에서 한 공장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이 중형차 부분 D 세그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 SUV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전 세계 아까 르노 닛산 르노의 타 공장에서도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헤드쿼터는 아니고 아까 본사가 부산이라 그랬죠. 서울 사무소입니다. 서울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181의 세일즈 거점, 대리점이죠. 그다음에 450개의 서비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 공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산에 있고, 아까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라고 했는데 큐슈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큐슈가 가깝습니까? 서울이 가깝습니까? 큐슈가 가깝죠. 부산 분들이 대해서 잘 아시죠. 서울까지는 400km인데 여기 29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큐슈 공장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인적 교류, 그 다음에 각 부품의 공유, 이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꾸로 부산하고 후쿠오카는 자매 도시예요. 아마 장 총장님이 그쪽에 후쿠오카 포럼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후쿠오카 포럼 사람들이 저희 회사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수출입을 할 때도 더블 라이센스 플레이트, 일본 트럭이 한국 번호판과 일본 번호판을 같이 붙여서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달려요. 한국 트럭이 일본 번호판, 한국 번호판을 같이 붙여서 배에 실어가 그대로 가서 일본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뭐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르노그룹이 현재 우한이라는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르노그룹에 유일하게 아시아에 로케이션 되어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프로젝트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산 공장 한번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게 부산 공장 전경입니다. 평수로는 50만 평이고요. 50만 평이라 그러면 보통 자동차 공장 면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당 한 대 능력이, 그러면 50만 평이면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적게 만들고 있죠. 자, 이게 차량 공장이고, 요게 엔진 공장.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여기에 보면 제일 북쪽에 보면 3.2km 테스트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만들면 그쪽에서 다 타봅니다. 다 타고 잡소리가 있는지 뭐 이렇게 동적 성능을 체크를 하는 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기숙사, 총각들, 독신 사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1300개가 있습니다. 1300개, 1인 1실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지센터, 트레이닝센터, 복지센터가 있어서 보링장, 당구장, 노래방 뭐 이런 거, 실내체육관, 농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여기 파란 거로 돼 있죠. 이게 모타폴입니다. 그쪽에 놔뒀다가 고객한테 가는 거죠. 근데 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태양광, 솔라가 이렇게 솔라 셀이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데 2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 공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타폴에 있고, 요 지붕 위에도 보이시죠? 그죠? 지붕 위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프로덕트 얘기하셨는데 SM3, 5, 7, QM5 생산하고 있고, 갈로 안에가 수출명, 수출할 때는 이름이 다릅니다. SM3, 5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수출할 때는 플루언스, 라티튜드, 사프랑, 텔리스만, 꼴레오스 이런 이름으로 전 세계 60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까 보신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 여기 전기차입니다. SM3 베이스로 한 전기차고, 올 8월부터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닛산의 로그를 생산해서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8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엔진도 1600cc 가솔린 엔진, 2000cc 가솔린 엔진, 2500cc, 3500cc 가솔린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형차 M4R 이거는 SM5용이고 주조부터 시작해서 가공, 조립 이걸 다 하고 있고 요 두 개의 엔진은 닛산에서 부품을 받아서 조립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말고도 엔진이 많아요. 근데 가솔린 엔진은 닛산에서 수입하고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라고 얘기했죠. 가솔린 엔진은 닛산에서 수입하고 디젤 엔진은 르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트랜스미션은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게 히스토리고 처음에 2000년도에 SM5 닛산의 세피로 맥시마를 베이스로 한 국내 모델을 처음 출시했고 SM3는 닛산의 블루버드 CLP를 베이스로 한 차고 그 다음에 나온 SM57은 닛산의 티아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차입니다. QM5는 닛산의 엑스트레일 요새 나오는 카시카이를 베이스로 한 국내형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닛산 모델이에요. 근데 노란 거 오렌지는 르노 모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닛산 모델을 만들다가 르노 모델로 바뀐 거죠. SM3 르노의 메간을 베이스로 한 모델, SM5 르노의 라구나를 베이스로 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진화를 했고 현재는 6차종을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실게요. 이게 생산량입니다. 쭉 올라와 가지고 2010년도에 27만 5천 대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작년이 바닥을 쳤고 13만 천 대, 올해 15만 5천 대, 내년에 19만 2천 대. 요거는 계획이고 실제로는 20만 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에 요만큼 생산해서 117이었습니다. 아까 저 100대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13만 대 1000대 해가지고 117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5만 5천 대니까 아마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내년에 19만 2천 대. 2016년도에는 25만 대.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장 소개는 했고 네. 그러면 도대체 르노 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학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르노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신입사원 채용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상한 사람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죠. CEO가 있고 제조, 구매, R&D, GBD라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얼라이언스 즉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 우리 부품을 팔아서 그쪽에서 조립을 한다거나 SKD라 그러죠. 각종 그런 해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영업, 인사, 재무, 홍보 8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CEO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공장이 제조입니다. 제조. 여기 보시는 제조고 구매 제조본부뿐만 아니고 타 부문도 부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8개 본부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CEO까지 9명 본부장 회의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 2사람, 일본 사람이 1사람, 한국 사람이 6사람. 그래서 9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국 사람 하나죠. 프랑스 둘, 일본 사람 하나, 한국 사람 6. 이 3개국 사람이 모이면 뭐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영어로 해야 되겠죠. 모든 거는 다 영어입니다. 아까 우리 회사는 외국이 O9 회사예요. 그래서 모든 공식 문서 회의는 영어로 합니다. 자, 8명에 하고 그 중에 2사람이 여자죠. 여자. 그래서 9명 중에 2분이 본부장 2사람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 국적으로 봐서는 한국 사람 6명, 일본 사람 하나, 프랑스 사람 2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요게 좀 마킹을 해놨는데, 구매, 그죠? 부품을 사야지 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구매가 여기 일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부문 중에 차량 생산 기술, 차를 만들려면 설비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고 있는 동네. 인사, 제조 인사, 재무, 관리, 일부, 품질의 품질 지원팀, 물류, 통관하고 모든 부품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만든 차도 다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통관, 물류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제조본부는 아니지만 부산센터, 해물류, 완성차 물류 이런 부분들이 부산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앞에 인력이 도대체 몇 명이나 근무하느냐? 4,55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전사 얘기고, 아까 기흥 연구소나 뭐 다 서울 사무소 뭐 다 포함한 얘기고, 공장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 2,7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컬러가 다르죠. 빨간거로 된 게 R그룹이라고 그래서 기술 사무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술 엔지니어하고 관리 사무직이고, 노란 게 이게 사무직이 392명이 있습니다. 사무직, 기술 사무직이 392명. 그 다음에 노란 게 생산직, 현장에서 실적 작업을 하는 사람 1850명. 462명은 아웃소싱이라고 돼서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도급회사의 인원들입니다. 평균 근무연수 12년, 굉장히 젊은 회사니까 36살. 자, 그 다음 보실게요. 그러면 도대체 생산 사무직,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건데 기술 사무직 현황을 한번 볼게요. 아까 392명이라 그랬습니다. 직급을 한번 보면 임원이 있고 부장, 차장, 과장, 사원, 대리. 차장, 부장이 많죠. 과장이. 밑에가 없어요. 별로.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항아리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밑에가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현재는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 회사가 생산량을 보면 2010년도, 11년도 27만 5천 대, 24만 4천 대 하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떨어졌잖아요. 13만 천 대. 그죠?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난 3년이. 그래서 신입사원 못 뽑았어요. 그렇죠? 뭐 그런 연유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2명이 지금 부장 50명, 임원 8명 되는데 부장 중에 41명이 대학 출신이고 전문대가 6명, 고졸이 4명이 있습니다. 부장. 임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명이 대졸, 1명이 고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 요거 보시죠.
대학원 18명, 대학 215명, 아까 392명 중에 전문대학이 55명, 고졸이 104명 있습니다. 기술 사무직을 얘기합니다. 생산직 제외해 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동서대학원. 동서대학 사람이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 유감스럽게 없었습니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부산 경남이 대졸이 대학원 합쳐서 2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 경남 소재대학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냐 카운팅을 해보니까 150명이었어요. 64%.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도권이 58%. 경북권, 경북대학 포함해서 경북이 또 학교가 많겠죠. 15명. 해외에 3명. 기타는 뭐 충청, 전라 뭐 이런 데 얘기죠. 7명 해서 233명입니다. 부산 경남은 모든 학교가 다 있습니다. 부산대, 동아대학, 부경대, 울산대, 경상대, 부산공업대, 동의대, 창원대, 해양대, 부산외대, 경남대. 에서 150명, 전체가 64%. 부산 경남의 소재대학이. 그래서 동서대학 온다 그래서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사에서 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유감스럽게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하고 있으니까. 부산 경남이 왜 많으냐? 3분의 2가 부산 경남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기술 사무직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아까 장 총장님을 밖에서 사회에서 부산 그 모임에서 자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부산 지역의 사회공헌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공헌. 부산에 소재한 회사니까 부산에서 고용을 늘려야 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부산 경남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죠. 부산 소재 기업의 책임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신입사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타 지역 특히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적응을 잘 못해요. 오래 있지 않습니다. 정착을 못해요. 부산이 터가 센지 잘 모르겠지만 한 2년 하면 집에 가겠다고 날리고 딴 데 찾아가고 정착을 잘 못하더라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정착을 못하더라. 아까 3년 동안 신입사원 안 뽑았다 그랬죠. 4년 전에 뽑았어요. 저는 부산 사람으로 뽑았죠. 그거는 공지는 그리 못해요. 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우리가 루노 닛산 얼라이언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 아까 외국인 회사라고 공식 언어가 영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요거 전문대 고졸을 제외한 대학 출신의 현재 르노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토익 스코어입니다.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00점 이상. 지금 신입사원 뽑는 얘기가 아니고 르노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기술 사무직의 대졸의 토익 성적입니다. 에다가 일본어 능력입니다. 3급, 2급, 1급 76%.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저희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 사무직의 3분의 2 혹은 75% 4분의 3이 영어하고 일어를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학교를 졸업했고 전문대 고졸, 물론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100%. 일에 따라서 필요 없는 일도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거 이렇게 한 사람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올 때부터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두 개를 다 이렇게 하면 땡큐죠. 웰컴이죠. 그렇죠? 기획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신입사원이 이렇게 딱 뭐 면접을 하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에 들겠죠?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그러면 르노 삼성 어떤 사람을 요구를 하느냐 하는 거죠. 저희들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타고 싶은 차, 그 이상의 가치와 감동. 이게 비전 스트럭처라고 얘기해서 We move people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move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어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자동차 회사니까 사람을 운반을 시켜주잖아요. 옮겨주잖아요. 이게 하나 있고 move라는 거는 감동을 시킨다는 뜻도 있죠. 사람 마음을 그지. 두 가지 뜻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비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고 하는 거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죠. 요 프랑스 사람도 보이네요. 정민 씨도 여기 있네. 제 어시스턴트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자, 저희들이 아까 2012, 13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는 흑자가 많이 늘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 내후년입니다. 타겟을 비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품질 1등. 우리는 현대 기아차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하고 뭔가 싸워서 이기려면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품질 1등. 국내 판매 탑3. 현대, 기아, 그 다음에 RSM이 되자. 지금 GM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지? 요새 좀 밀려 있죠. 그지? 탑3. 얼라이언스 최고. 아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제가 말씀드렸고 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회사. 생산성이 가장 좋은 회사, 품질이 가장 좋은 회사, 얼라이언스 최고가 되자 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져야 된다, enthusiasm. 진취적이어야 된다, proactiveness. 협력, collaboration. 근성, fighting spirit. 네 가지를 우리 사원들의 핵심 가치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연한 얘기 같죠. 그래서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자신감 있고 세련된 사람, 협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동차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양산, 판매, AS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프로덕트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협조적이어야 돼요. 서로 간에. 그게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참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평범하고요.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4년제 정규대학, 두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상 영어 활용에 문제가 없으신 분. 일단 지원서를 받아서 카트라인은 750으로 지금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병역필 뭐 이렇게 돼 있죠. 똑같죠? 일반 회사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750이라는 거는 카트라인을 얘기한 거고, 그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평균을 보면 대충 900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들어온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 얘기죠. 그죠? 한 900점 정도 됩니다. 850에서 900점 사이, 900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서류 심사에서 필터링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큰 회사가 아니고 그룹 뭐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공개. 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RS 테크니컬 센터 연구소, 서울 사무소, 공장 따로따로 뽑습니다. 따로. 그죠? 완전히 그 뭐 회사 전체를 뽑는 일 없습니다. 따로따로 뽑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나갑니다. 수시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용 공고하고 이력서, 자소서, 서류 전형 여기까지 딱 하죠. 그렇죠? 하고 통보를 하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이 3배수에서 5배수. 그죠? 그렇게 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인사하고 해당 부서장이라고 써놨죠. 해당 부서장이라는 거는 아까 공장에 여러 부문이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필요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HR에. 그래서 필요한 사람, 부장이 와서 인사하고 같이 면접을 합니다. 해당 부서장이 하고 나서 임원이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근데 저도 면접을 자주 합니다만 면접위원들 딱 생각들이 비슷해요. 근데 뭐냐? 첫 번째 보는 거죠. 자신감, 좀 당당해야 됩니다. 쭈삣쭈삣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완전히 기어 들어가는 사람, 긴장을 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커도 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적당한 톤으로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신감. 그 다음에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 우리가 트랜스페런트 혹은 뭐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논리 정연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공장이라는 데는 굉장히 좀 터프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정신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 끝나고 제가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따로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650개 업체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50개. 전 세계 국내외. 그쪽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요새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참고로 보시라고 이거를 하시라고 내가 해놓은 겁니다. 649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자동차는 12,000개 정도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을 우리 협력업체에서 받고 있다. 받아서 우리가 조립을 해서 차를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59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그 중에 한국에 229개가 있어요. 일본에 28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8개 회사, 중국에 48개 회사, 아시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0개, 남아프리카 4개, 유럽에 79개 업체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글로벌이죠. 부산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부품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LP, 로컬 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국내에서 로컬 파트, 국내에서 받은 거. 두 번째 GS, 이게 229개사 부품 값으로 봤을 때 66%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고 있는 전체 부품을 100이라고 봤을 때 66이 한국 업체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GS는 글로벌 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174개 28%. ILN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로지스틱 네트워크. 4군데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4군데 있어서 유럽계 70개 업계가 각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려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곳에 집화를 시켜요. 전부 다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그쪽에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게 ILN이라는 데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업체 66개를 포함하고 아시아의 LCC라고 로커스트 컨트리입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요새 중국도 많이 비싸졌지만 그런 데를 포함하면 75%가 국산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차의 부품의 75%는 국산화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르노 삼성에 오시면 웰컴이고 협력업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229개사라고 국내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원자재 업체를 빼고 부품 업체만 따졌을 때는 20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부산 경남에 103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03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냐? 여기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죠. 자본 합작 회사예요. 외국하고 합작한 우리나라 회사지만 퓨어 로컬 서플라이어가 아닙니다. 외국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한국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를 한 거예요. 이게 72개사가 있습니다. 35%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도대체 어떤 나라하고 자본 합작을 했느냐? 19개째 일본, 6개가 독일, 9개가 중국, 6개가 프랑스, 10개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회사가 없어요. 외국 회사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 합작을 얘기합니다. 위에는. 밑에 거는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파트너십. 자본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지만. 그렇죠? 여기 보면 일본이 34개 회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11개, 프랑스가 10개, 미국 7개. 물론 이 자본 합작과 기술 제휴를 합친 것도 있어요. 중복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합치면 거의 70%가 국내 업체라고 얘기하더라도 해외의 모든 업체하고 기술 제휴 혹은 자본 합작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부산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쪽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플라이어들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는 게 있고, 우리 회사는 안 하지만 르노니산에 부품만 파는 회사도 있어요. 이게 우리 회사의 2016년도 아까 저 양이 굉장히 늘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상액이 1조 9천억입니다.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납품을 안 하지만 르노니산 얼라이언스에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5,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력업체도 굉장히 큰 규모 글로벌 업체들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회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는 어떤 협력업체하고 일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협력회사도 그렇고 좀 시야를 넓혀서 관심을 보면 굉장히 한번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재언이라고 이렇게 요새 한문 안 배우시죠? 그래서 읽으시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옛날 사람이 돼서 그냥 재언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유행하는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선배나 저희 상사들은 다 은퇴를 하셨죠. 선배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멘토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생들하고. 그래서 그 중에 몇 팀들, 여러 팀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었어요. 멘토하고 멘티가 같이.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죠. 회사를 보고 나서 식사를 하면 우리 현재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특히 대학생들이 참 얼마나 고민이 많고 또 특히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저희 신입사원이 오거나 저도 애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두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나 우리 애들이나 대학생들 만나면 그래서 그거를 뭐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소개를 할까 싶어가지고 재언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해놨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거창하게 해놨죠. 로버트 리가 빠졌네요. 프로스트라는 사람, 미국 시인이죠. 굉장히 20세기의 최고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 숲속이죠. 숲속에서 이 길이 있고 이 갈림길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서 나백이 수북이 쌓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 가본 일, 안 가본 길에 대한 내가 이 길을 갔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그런 고민도 해보고, 나름 이쪽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지만 안 간 길에 대한 향수, 아쉬움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을 자기가 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바꿔놨다 하는 그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고민이 굉장히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티들을 저는 안 한다 그랬죠. 멘토링을 많이 만나본 거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절실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부터 갈게요.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선택할 타이밍이 굉장히 많아요.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학교 다니고 지금 대학에 와 있죠. 여러분들 앞에 뭐 직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갈란지 모르죠. 근데 사람 살면서 선택이라는 게 자의가 아니고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선택된 경우도 많아요. 그지? 대표적인 게 출생이죠. 내가 선택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부모님 계시지만, 그지?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죠. 본인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유치원 뭐 다니는 거 본인 의지하고 별로 관계없죠. 아마 부모님 의지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이때부터는 본인 의지가 조금 더 가고 부모님 의지도 있겠죠. 그죠? 대학부터는 전공이라든지. 근데 지금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죠? 여태까지는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흘러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근데 뭘 선택을 하든 이게 잘된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 하는 거는 본인한테 결정. 선택하는 순간에 성공이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앞으로 무슨 잡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일을 어디에 들어갔다 어떤 잡을 가졌다 그게 잘된 선택이냐 못된 선택이냐 그 당시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떤 자세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를 성공으로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성공된 선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자세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걸 자기가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이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입니다. 저도 아까 소개에서 현대자동차에 있었던 게 있죠. 내가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 오는 거 저희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남들이 보기에 그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탑 매니지먼트에 올랐으니까. 나의 선택이었고 이거를 성공한 선택이었느냐 실패한 선택이냐고 만드는 것도 나라는 거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선택이 과연 성공한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 하는 건 본인한테 달린 겁니다. 100%. 결혼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들이 있고 배우자 선택하게 되죠. 많은 부부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잘 좋은 부부들이. 그거 역시 본인의 선택이었고 본인이 성공한 거냐 아니냐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세가 필요한 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신입사원들한테도 그렇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잘된 선택이었느냐 못된 선택 만드는 것도 본인이고 실패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라 하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이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과장에서 차장이 되고 차장이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교육을 해요. 회사에서 승진자들 모아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과장 진급했을 때 이 얘기를 강사가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했죠. 아마 인터넷 찾아봐도 잘 나오는 얘기고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고, 교육 심리학에 많이 얘기하죠. 여기 그 전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피그멜리안 이펙트라는 거죠.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조각가죠, 피그멜리안 사람. 여자에 대한 뭐 혐오감을 평소에 좀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근데 현실 세계에 있는 여자를 사귄 게 아니라 자기 조각가니까 이쁜 여기 있겠죠. 여자 조각상을 만든 거죠. 정성스럽게 만들고 매일 보면서 이 이쁜 여자가 조각이 아니고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살고 싶다. 간절한 소망을 가진 거죠.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여신이 이 조각에 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사람이 돼서 이 조각가하고 같이 살았다. 행복하게. 아주 황당한 얘기죠. 신화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얘기를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애를 키울 때 애가 참 두 가지 부모의 타입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 말썽꾸러기고 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때리고 이렇게 애를 키우는 케이스하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락하고 때리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나중에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생각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말도 고운 말이 나갈 거고, 이쪽은 뭐 험한 말이 나가겠죠.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 피그멜리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로젠탈이라는 거는 그거를 실증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증명을 한 거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무작위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시험을 쳤는데 학습 능력인데 1등부터 100등까지 랭킹을 매겨서 그 중에 무작위로 이가 관계없이 진짜 우수한 그룹이 아니라 무작위로 20명을 뽑아가지고 교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유망한 친구고 우수한 친구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렇고 그런 애들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교사가 이 사람 20명을 대할 때 항상 격려해주고 말이 이쁘게 나왔겠죠. 이쪽은 좀 험하게 나왔겠죠. 근데 그 결과가 1년 뒤에 다시 학력평가를 해보니까 이 집단이 우세하더라는 거죠. 이건 과학적 증명을 한 거죠. 그 로젠탈 효과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과장 때 들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제가 아까 아들이 둘이라 그랬죠. 그때 우리 큰놈이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 애가 유치원을 2년 차예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있을 법한 얘기다.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본 거죠. 되돌아보니까 아들 둘을 키우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자 둘이 이렇게 나이 비슷하면 굉장히 싸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했을 때 봤을 때 큰 놈한테는 좁히는 겁니다. 둘이 막 싸우면 막 때리면서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잘 돌봐야지. 어?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하면 되느냐 하고 뭐 온갖 욕을 다 했겠죠. 이것도 때렸으니.
동생 보고 내가 뭐라 그랬느냐. 너는 형한테 그렇게 동생이 달라들면 되나? 응? 형인데 형 대접을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유치원생이었다는 거죠. 걔들이 그런 개념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기준에서. 그래서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 공감을 한 거죠. 공감. 그래서 그날로 그 강의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둘이 애한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잘할 때 칭찬해주고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꾼 거죠. 자세를 바꾼 거죠. 제가 뭐 우리 애들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둘 다 부산에 살아요. 두 놈 다. 그래서 하나는 부산시 공무원이 됐고 하나는 뭐 어떤 직장에 다녀요. 부산에서. 평범합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 동료,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그런 친구로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내가 그 당시에 과장 때 얘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내 자세, 생각 완전히 그날로 바꾼 거죠.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애들 큰. 그래서 본인한테도 나중에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존경, 리스펙트 이게 필요한 거죠. 본인한테 스스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고 겸손해야 되고 그렇겠죠. 안 그러면 아무 얘기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트렌드를 읽어라. 저도 이거를 지난달에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대학 전미영 교수님한테 이거를 강의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2009년부터 10년 트렌드 컨슈머 레포트입니다. 소비자들의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를 정리를 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빅캐시카우, 뭐 타이거 로믹스, 투 레빗스, 드래곤볼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2014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브라 트위스트.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의 기업은 모든 커스터머의 트렌드를 읽어서 상품에 반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차도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팔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새 많이 키워드가 많죠. 힐링, 고령화, 차이나. 요새 중국 열풍 대단하죠. 여기 아마 중국 학생들도 많죠. 동서대학에. 앱, 디톡스, 미생, 인문학, SNS, 1인 가구, 공유경제. 별 얘기 다 나오죠.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직업의 종류. 요거는 지난달에 매일경제신문에 난 자료예요. 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직업의 종류가 12,000종이 있다 그래요. 일본이 2,000종이 있답니다. 미국이 3만 종이 있대요. 나는 뭐가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한국에 많이 쳤는 데인데 일본이나 미국이 저렇게 많으면 한국에 없는 직업이 도대체 뭘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거죠. 매년 거의 뭐 500개 이상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새로 생기고, 그죠? 아마 전체적인 이런 트렌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게, 자기 관심사.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년, 20년, 30년 뒤에 자기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건 자기 이미 성인이고 의사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꿈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꿈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환상이고 몽상인 거죠. 자, 거기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고 꿈을 꾸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셔야지, 그거로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회사, 협력업체, 그 다음에 인적자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계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오직열 부사장님의 르노 삼성 자동차에 대한 개요 설명, 그리고 협력업체 기타 등등 설명을 드렸고, 혹시 르노 삼성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할애를 할 예정인데, 한 서너 명, 많게는 5명까지 짧게 질문은 10초 정도 하면 대답은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로 해서 많은 학생들의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아주 스마트한 질문해 주시면, 우리 오 부사님께서도 전무 상무도 아니시고 부사장님이신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스마트한 질문은 그 상품이 있겠죠? 오실 때 삼성 자동차를 10대를 상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질문을 하시면 상품으로 삼성 자동차를 주실지도 몰라요. 주실지도.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집 조카들이 꼬마 때 삼성 자동차 SM5 7 시리즈 플라스틱 카 있죠? 그걸 다 주워서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마이크. 얘기하세요. 자, 자기 소개하고 이름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부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서정영입니다. 저는 그 부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4가지를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르노 삼성에 동서대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 그 수요 예측이 2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선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전미환 교수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했는데요. 그래서 제 질문이 아니라 약간 제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인으로서 르노 삼성이 2015년 2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기획서를 부사장님을 포함해서 르노 삼성 관계자분들에게 PT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받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입사원 면접이나 뭐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유사한 케이스도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회사에서의 인식은 뭐냐 하면 선호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신입사원 들어오면, 요새 안 그런 회사도 많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제 군대로 가면 말단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쫄병이. 그럼 군대 가면 쫄병 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싫죠? 했지만 그런 거를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그런 실제로 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기획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충분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참고로 하고 실제로 제가 받아들일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좀 큰 얘기보다 그죠? 그런 작은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 쪽에서 가장 선호한 건 아까 왜 부산 사람을 뽑느냐 두 번째 정착성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조직 문화에 잘 융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이제 여학생 혹시 있으면 여학생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없나요? 대체적으로 오늘 여학생들의 그 청강 태도가 좀 불량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셔왔는데 여학생들 상당수가 꽤 적지 않은 숫자들이 많이 주무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은 것 같죠. 자, 경품 추첨 하나 하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오 부사장님이 특강하신 내용 중에서 로젠탈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짧게라도. 네. 마이크 드신 김에 질문으로 바로 넘길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피그말리온 효과로 아까 제가 봤었는데 자신이 간절히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경청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종합인력개발원으로 따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삼성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서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돈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경품도 드릴게요. 꼭 오세요. 예, 다른 남학생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저쪽에 마이크. 두 명 연달아 들었으니까 한 명 하고 바로 뒤로 넘길게요. 마이크. 14학번의 국제관계학 최현재라고 합니다. 지금 대졸 사원이 55%인데 대학 졸업을 하면 생산직이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규제가 이제 소멸시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을 이제 생산직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으신가? 아까 생산직하고 기술사무직 둘이죠. 대졸은 생산직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그게 아까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그러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산직은 대졸은 뽑지 않습니다. 생산직은 기술사무직의 대상으로 뽑고 생산직은 직업훈련원이라고 있죠. 아까 저 트레이닝 센터가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까지는 받습니다. 생산직에서. 대졸은 기술사무직에 국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기준이다. 저 학생의 질문으로 시간이 벌써 꽤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 학생의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학과 1학년 이성중입니다. 이 강의에서 나오지 않는 질문인데요. 제가 국제통상학과다 보니까 국제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한케 FTA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북미 시장이 좀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지금 크게 도요타하고 GM하고 포드사가 점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요타가 지금 중소형 자동차를 엔저로 인해서 싸게 팔고 있고 GM하고 포드는 지금 북미 시장에서 인기 있는 SUV 형식이나 안 그러면 또 요새 캠핑용 트럭 같은 걸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에 맞게 팔고 있다고 들었는데
르노 삼성은 그 북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진출 방안? 예, 르노 삼성 아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일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닛산 로그를 OEM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든 미국이든 굉장히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SUV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그 대신에 세단은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닛산 로그의 경우에도 거의 못 팔아서 못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그 정도로 폭발적인 확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 그 미국의 네트워크도 다 닛산이 들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세일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거는 현재는 로고 생산. 그래서 연간 8만 대입니다. 근데 뭐 12만 대, 20만 대로 늘려달라는 리퀘스트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RSM 독자적인 그거는 없고 일단 얼라이언스 내에서 RSM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13회 중에 12회 차인데 제가 이렇게 Q&A를 진행을 대부분 해왔었는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부사장님. 저 1학년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1학년 학생이 질문한 것 치고는 상당히 아주 스마트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저 행상으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북미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SUV 차량이 대세, 르노 삼성도 QM3를 만든 이유도 아마 SUV 차량이 대세라는 트렌드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전략적인 상품이라고 되겠죠. 아주 멋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대답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2회차 르노 삼성 자동차 편 우리 오직렬 부사장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특강, 기업문화 특강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오직렬 부사장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